네, 안녕하세요. 내부 신장 옥추15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 질문은요, 영패에서 14층의 영패를 다루잖아요. 그 14층의 영패에서 그 옥추15부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그 옥추15부가 의식용 옥추15부가 있는데, 이 의식용 옥추15부 중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됐을 때 안 좋은 징조인가요? 또는 이제 그 상태로 계속 가지고 다녀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일단 이 질문은 두 가지로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의식용 옥주 15부가 있는데, 이게 아마 텀블벅 펀딩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신 분들, 그리고 밀담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, 이렇게 보면은 제가 기본적인 정화 축성은 진행을 했어요. 이 부분들을 이제 합동을 해서 기본적인 정화 축성을 진행을 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옥추 15부를 따로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옥추 15부를 쭉 둥글게 배열을 해서 이제 여기에 뭐 기도를 한다던가 그 정화 축성 의식이 있거든요. 해설세 뭐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이제 리추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제가 해드린 정화 축성 의식은요, 뭐 하나가 빠지게 되던가 그렇게 해서도 별 무리가 없게끔 그냥 말 그대로 정화라는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, 이 정화 축성 의식으로 별도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시게끔 하는 그 리추얼 구조로 돼 있으면은요, 그렇게 따로 하시게 되면은 이 옥추 15부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요 구성 요소가 깨진 걸로 보게 됩니다. 체인이 이제 흐트러진 거죠. 뭐 파손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뭐 물론 카드상에서 뭐 모서리나 뭐 이런 데들 조금 파손된 거는 상관없어요. 이제 이 안에서의 어떤 이 영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부 자체가 손상된 거, 찢기거나 뭐라거나 손상된 거, 이게 이염이 되던가 뭐 그래가지고 되게 탁해지거나 좀 심하게 약간 이염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, 아니면 형체가 붕괴되는 그런 형태로 이염되거나 찢어지거나 뭐 칼로 훅 긋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되면은, 네, 아니면 또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이 체인이 무너지면서 그 하나의 세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리추얼 공유는 사라지겠죠. 그럴 때는 그냥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정화를 하신 다음에 이 하나하나를 그냥 이 옥추 15부 한 장씩 개별 사용하듯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것도 이제 텀블벅 그 전용 판매했던 해설서에 적혀 있는 정화 축성 의식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고요.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그것들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행해드렸던 합동으로 진행했던 정화 축성 의식은 정화 파트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빠지거나 뭘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.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이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정말 크게 손상을 입으면 당연히 그때는 이 체인이 붕괴됐다는 문제가 아니라요, 이제 그 카드가 손상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정을 탔다던가 뭐를 한다던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새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죠. 또는 뭐 별도의 방법이 잘 없습니다. 물리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요. 그래서 어찌되었건 답변은 뭐 간단한 손상? 뭐 간단한 손상은 괜찮다. 그런데 안에 있는 영부의 영부의 문양 자체가 손상을 입은 거는 안 된다. 뭐 테두리에 조금 손상이 있거나 뭐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오케이, 괜찮다. 그런데 이게 확 잘리거나 막 칼로 중간을 훅 끄는 건 당연히 영부 문양 손상된 거겠죠. 뭐 그런데 뭐 여기가 잘려 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요것도 요런 케이스들은 좀 안 되는 걸로. 그래서 뭔가 부정을 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일단 그러니까 부정을 탄다라는 게 이 영패 자체에서 부정을 타는 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. 그게 기본적이에요. 만약에 이게 부적이 손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손상된 부적을 계속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는 일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개별 주술로 활용했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. 그런데
뭐 그거는 실제 제가 그 하나하나 디테일한 어떤 그 주술 체계들을 공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엔 해당 사항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걸 계속 가지고 다닌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던가 그런 일도 없습니다. 하지만 이미 공효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굳이? 여튼 뭐 요 정도면은 전반적인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. 실제 부적 같은 경우에는요, 내가 뭔가 좀 찝찝하다, 뭐를 한다. 그러면은 이 부적들을 리셋 시키는 법들, 뭐 그런 것들. 어차피 형태가 무너지면은 부적은 작용을 안 해요.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특정 주술의 이 부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말 그대로 부적과 주문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어떤 주술 체계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특정 리추얼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적일 경우에는 이것이 손상되면 주술이 깨지기 때문에 얘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그 주술은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얘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한 가지의 성립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변수를 일으킬지를 몰라요. 약간 이런 것들은 주술 어떤 시스템이나 뭐 체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부적과 주술이 같이 되는 경우에는 부적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이 주술이 완전히 성립되기 이전에 부적만 손상되면은 이 주술이 어떤 좀 부작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긴 있어요. 중요한 거는요, 이런 일들이 되게 드물다라는 거예요. 이런 일이 상당히 드물다.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는 잘 없을 거예요. 보통 그냥 여기 이 부적 하나 정도 또는 부적의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 부적을 액티브 시킨 정도? 그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. 아마 일반적으로 접하시는 부적의 90% 이상은 거의 그런 부적일 거예요. 뭐 심정적으로는 98%입니다. 왜냐면 이런 주술 체계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. 근데 이런 부적일 경우에는요, 거의 웬만하면 거의 딱 리추얼을 한다, 기도를 한다 해도 딱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그냥 자기가 하는 어떤 기도의 기법을 통해서 부적을 축성하는 정도? 이거는 그냥 부적에 힘을 실은 것이지 어떤 특정 주술과 부적이 조합을 해서 부주술로서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.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시고요. 이렇게 된다면은, 그래서 요 상태로 본다면은,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부적 손상되는 것들은요.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 없어요. 오히려 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부적이 이제 손상을 입었어요. 그러면은 이 공효가 사라져요. 말 그대로 리셋되는 거예요. 그냥 일반 종이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 집에 어떤 부적이 있는데 뭐 거의 90%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적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? 되게 찝찝한데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이 부적의 문양을 뭐 반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뭐 붕괴를 시키거나 뭐 덧칠을 하거나 그러면은 되는 건가요? 예, 됩니다. 다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소각을 하죠. 어디에서? 집 밖에서. 집 밖에서 소각을 한다는 건요, 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계거든요. 어떤 하나의 그 집에 들어오면은, 그러니까, 그래도 내 집이 좋지, 하고 내 인식 체계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. 이 결계를 누가 지켜주느냐? 우리는 원형적인 존재가 있죠. 성주신이라고요. 뭐, 성주신도 사실 뭐 어떤 고위급 신명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, 보통 가택신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신명님이신데, 여하튼 그 집의 어떤 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집의 정령. 일상 정령 중에서 그냥 딱 성주신이라는 명칭보다는요, 어떤 신명님이라는 부분보단 어떤 정령이다.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데, 여기를 벗어나서 내 공간에다가 굳이 뭐 좀 안 좋은 것들을 풀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하고 바람이 살살 부는 장소면 더 좋고, 거기에서 집 밖에서 소각을 해서 바람에 태워보내거나 아니면은 강이 있으면은 내천 같은 데 있으면 내천에 이제 흘려보내거나 재 같은 것들을요.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뭐 이거 이외에도 태우기 전에 뭐 문양 이제 흐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,
가장 쉬운 방법은요, 이렇게 십자를 그어요. 그런 다음에 여기를 찍습니다. 펜으로 그냥 찍는 거예요. 이렇게 돼가지고, 이런 부적이 있어요, 가령. 오늘 잠깐 다른 데에서 좀 질문이 나와가지고요. 이게 1일 6연제라고 그래가지고, 매일 재물이 들어온다, 재물을 볼 일이 있다, 약간 그런 부적이에요. 근데 이게, 좀 마음에 안 들어. 어떻게 좀, 이렇게 하고 싶어. 그러면은, 다른 색, 붓펜 같은 것들로 축 꽂고, 탁 찍는 거죠. 체크하듯이. 그런 후에 소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소면이 됩니다. 중간에 원형을 한 번 더 그려주셔도 좋고요. 원래 문양은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. 이런 구조로 이제 소멸시키는 그러한 영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, 굳이 이거 안 하셔도 그냥 소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부적을 원래 있던 곳으로 부적에 형성되어 있던 것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소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걸로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